여러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장기 중 하나인 간이 얼마나 침묵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위가 나쁘면 속 쓰림,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간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간은 상당한 손상이 진행될 때까지도 우리에게 거의 아무런 통증 신호나 명확한 증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충직하고 인내심 강한 일꾼처럼 말이죠. 이러한 간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종종 간을 오해하곤 합니다. 아직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기 건강검진에서 특별히 큰 이상 소견은 없었으니까 안심해도 될 거야. 그냥 술만 좀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아니라고 위험한 생각들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믿음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간 기능이 저하되고 망가져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하고 은밀한 변화의 시작점에 바로 지방간이라는 질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거나 혹은 익숙하게 들어왔던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그리 심각한 질병은 아니겠지? 주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나 과체중인 사람들에게나 발생하는 문제일 거야. 조금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관리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가벼운 상태 정도로만 여겨도 충분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지방간의 본질과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정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일시적인 상태를 넘어선 우리 간 건강에 대한 매우 심각한 적신호이자 경고음입니다. 이미 간세포 안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어 간의 정상적인 해독, 대사, 영양소 저장 등 핵심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확하고도 물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자각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간 내부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조용한 이상 변화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놀랍고 동시에 더욱 위험한 사실은 최근 지방간으로 진단받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술은 명절 때나 가끔 마시는 정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간이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나 과음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이제는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 MASLD로 불리는 이 유형의 지방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병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우리의 소중한 간에는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 걸까요? 그 주된 원인과 메커니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의 식사와 생활 습관 속에 깊이 그리고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건강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먹거나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간식을 섭취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면 달콤한 간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으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또한 흰 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 면류와 같이 정제되고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 탄수화물을 즐겨 섭취하는 식습관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섭취하는 순간에는 일시적인 포만감과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양을 훨씬 초과하는 칼로리와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간은 이러한 과잉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를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환하여 간 내부에 차곡차곡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창고에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활동량 부족과 운동 부족이 결합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꾸준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공급되면 간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버릴 수 없으니 지방이라는 형태로 몸 안에 쌓아두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 축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 문제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고 세포로 포도당을 운반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게 되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뇌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하여 췌장에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결국 혈중 인슐린 수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간으로 하여금 지방을 더 많이 합성하고 저장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간은 필요 이상으로 계속해서 지방을 만들고 축적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이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 증후군의 핵심 원인이 되며 이들은 모두 지방간의 발생 및 악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모든 지방 축적 및 간 손상 과정이 아프지도 않고 눈에 띄는 뚜렷한 증상도 없으며 심지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관리해도 충분할 거야 라는 아니라고 방심하는 태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방간은 결코 그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변화 없는 질병이 아닙니다. 만약 지방간을 진단받고도 적절한 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고 방치할 경우 간 내부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지방간염 NASH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염은 간세포의 손상과 염증을 동반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 조직이 섬유화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간 섬유화를 유발합니다. 간 섬유화가 심해지면 결국 간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간경변증으로 이어지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간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이 모든 심각한 변화의 과정이 거의 아무런 뚜렷한 증상 없이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며 두려운 일입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알 수 없는 집중력 저하, 가벼운 소화불량, 혹은 복부의 불편감 같은 모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간이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기능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간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마지막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한 희망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나고 재생 능력이 좋은 장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 한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 지방간 상태일 때, 즉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된 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과감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먹는 양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간은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간에 쌓였던 지방이 줄어들고 염증이 완화되며 간 기능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연구 동향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방간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원칙으로 강조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세 가지 주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간 기능 개선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근육 소실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권장됩니다. 고기, 생선, 해산물, 두부, 콩류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통해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12가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갈비, 삼겹살, 닭고기 껍질 등은 피하고 살코기를 위주로 선택하며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구이 또는 찜 요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과잉 섭취 시에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 물엿, 꿀, 잼, 시럽, 사탕, 껌, 탄산음료, 가공우유, 과자, 과일 통조림 등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고 적정량의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지방간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이 충분하다면 과일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빵, 떡, 감자, 고구마 등 간식 형태의 탄수화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정제되지 않은 곡물, 현미밥 등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소 섭취를 늘리는 것 또한 지방간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섬유소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김치, 국 건더기 외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 반찬을 12가지 추가하여 충분한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 해조류, 버섯류 등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최근에는 지중해식 식단이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 오일,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붉은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염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여 복수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간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물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조미료 사용을 자제하며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부분은 금주입니다. 술은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파괴할 수 있으므로 지방간 환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독약과 같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폭음은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술은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단 조절과 함께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은 지방간 개선에 필수적인 두 축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간은 체중 조절만으로도 놀랍도록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간에 스트레스를 주어 지방간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1kg 이하의 점진적이고 꾸준한 체중 감량이 바람직합니다. 식사요법과 병행하여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는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500에서 1000kcal 정도를 줄인 식단과 함께 주 3회 이상 1회 60에서 9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등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신체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체중의 약 5% 정도만 감량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간 수치가 호전되며 간의 지방 함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목표 체중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작은 변화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경 변증으로 진행된 환자의 경우 간암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 간의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 다른 질환 유무,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따라 식단 및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식단 및 생활 습관 개선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은 고통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의 이상 신호를 자주 놓치고 아프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간이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에 가까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즉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간 건강의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은 단순한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바로 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현명한 생활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간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간은 당신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간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